저를 이렇게 만든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300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잔인한 시집살이가 저를 이 자리로 오게 했죠.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맨 뒷줄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벽 3시의 고요함, 모든 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절 전날 밤 시어머니의 낡은 35평 아파트. 저는 베란다 작은 의자에 앉아 밤새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은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내일 아침 시어머니는 6시에 일어나 제 작업을 검수할 테니까요. 나는 15년 동안 새벽 3시의 고요함보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익숙했습니다. 그게 제 삶인 줄 알았죠. 시댁 가족들이 자는 동안 저 혼자 10첩 반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120개, 나물은 7가지, 김치 3종류, 탕 2가지, 손가락에는 밴드가 5개나 감겨 있었지만 이제 감각도 없었습니다. 밥상이 뒤집어진 날, 명절 아침 8시,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국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15년 동안 갈고 닦은 음식 솜씨의 결정체였죠.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도 며느리 음식 맛이 이 모양이냐?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는 반찬 그릇을 하나씩 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새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찰랑 콰당.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시누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아무도 저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존엄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고려청자 화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황급히 깨진 조각을 줍는데 화병 뒤쪽 선반 틈새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읽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께 아내를 좀 더 세게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니 아내가 스스로 지쳐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상황을 유지해 주세요. 재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의 헌신, 15년 동안의 인내, 15년 동안의 사랑, 모든 것이 거대한 농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없이 멍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되지 않기로. 다음 날 새벽 저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15년 전 결혼하기 직전에 딴 자격증들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재무설계사,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친정 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씀했었죠. 여자가 그런 거에서 뭐해? 시집이나 잘 가렴. 그래서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제 꿈도, 제 재능도, 제 미래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를 위해 나무를 다듬던 그 시간에 이제는 저를 위해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낮 시간 청소를 하는 척하며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정신없던 시간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며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었죠.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직해 있었고 몰래 모은 수수료로 제 통장에 2천만 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오롯이 제 돈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남편은 회사 때문에 바쁘다며 하루에 30분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언니가 며느리잖아라며
아이의 얼굴도 비추지 않았죠. 결국 병실을 지킨 건 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제 돈으로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하냐? 왜 집에 없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 돈 벌고 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님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제 인생인데요. 그날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맞섰습니다. 퇴원 후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안일은 누가 해? 내가 뭐 먹고 살라고.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배달시켜 드세요. 아니면 직접 하시든지. 시어머니가 버르륵 떨며 말했습니다. 이년아, 내가 감히 내 아들한테. 어머님, 혹시 남편 방 서랍에 어머님께 보낸 편지 기억하세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그걸? 네, 다 알아요. 15년 동안의 계획, 재산 분할 걱정, 저를 지치게 만들려던 모든 것.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는 이미 접수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재산 분할 청구할 것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동안 제가 벌어온 돈, 육아와 가사노동의 가치, 정신적 피해. 법은 생각보다 공정하더라고요. 1년 후 강연장에서,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성공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5만 명,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죠. 오늘도 한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중년 여성의 경제적 독립.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뒷줄에 앉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앉아 계셨죠. 모두 저를 초청한 주최 측 회원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잔인한 시집살이가 저를 이 자리로 오게 했죠. 300명의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제 존재 가치를 시댁의 평가에서 찾았습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야 착한 며느리, 잔소리를 잘 들어야 효부, 모욕을 참아야 현명한 여자. 제 목소리는 강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관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계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재현이 엄마.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도 애도 아닌 제 본명으로. 수진아, 어머님. 저는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부동산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가족 할인해 드릴게요. 물론 정상 수수료에 20% 할인이지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머님, 제가 이혼했다고 어머님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님도 제 남편도 여전히 제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라. 2년 후, 지금 저는 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부동산 컨설팅 간판이 붙은 깔끔한 사무실이죠. 이혼은 성립됐고 정당한 재산 분할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 그리고 제가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까지. 남편은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카톡을 보내죠. 수진아,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익십합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제 유튜브를 구독하셨다고 합니다. 영상마다 댓글을 다세요. 며느리가 강하니 든든하다. 옛날 생각하면 부끄럽다. 저는 그 댓글에 가끔 하트를 누릅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인정은 해주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 되는 것이라는 걸.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계신가요? 제가 15년 동안 배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은 당신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누구도 당신이 가진 재능을 다시 꺼내세요. 서랍 속에 넣어둔 자격증을 다시 보세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저는 40대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